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드리머 류병대입니다. NPL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NPL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PL과 가장 관련 있는 자산관리회사는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산관리회사는 AMC라고 해서 Asset Management Company, 즉 부실기업 채권이나 자산을 넘겨받아 관리하는 회사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회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습니다.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 이 관리회사는 은행이 출자를 해서 유암코 회사로서 가장 큰 자산관리회사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AMC, 코람코, 기타 자산신탁 등 규모가 있는 회사들입니다. 물론 중소형 관리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찾아보시면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NPL 개인 투자 방법은 자본금 5억을 모집을 해서 대부법인 설립 금감원에 등록함으로써 NPL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개인은 1천만원, 법인은 5천만원, 대부법인은 금융 거래는 할 수 있지만은 NPL 투자는 할 수가 없는 회사들입니다. 두 번째로 AMC 또는 대부법인을 통한 간접 투자가 가능합니다. 대부법인 등은 자기 자본금의 10배 이내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참여함으로써 간접 투자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개인 및 회사의 NPL 채권에 투자하는 겁니다. 경매 예정 물건을 경매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건저당권자를 접촉함으로써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방식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사후정산 방식, 채무인수 방식, 대위변제 방식은 개인이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론세일 방식은 법인만이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론세일 방식이란 건저당권을 인수를 하는 겁니다. 즉 채권 양도에 의해서 투자자가 건저당권을 매입함으로써 직접 채권자 행사를 하는 겁니다. 사후정산 방식은 NPL 채권을 AMC와 협상에 의해서 낙찰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방식은 건저당권이 투자자에게 이전이 되지 않고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채무인수도 조건부로 채권 매입을 하는 것이고 경매에 입찰을 해야 됩니다. 경매에 입찰한 이후에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대위변제 방식은 말 그대로 제3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건저당권 이전을 함으로써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은행에서 3개월 이상 부실 채권이 발생했을 때는 경매 절차에 들어갑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1차 AMC, 즉 규모가 있는 AMC에 입찰 및 매각을 하고 1차 AMC는 다시 2차의 중소규모에 해당되는 AMC에 매각하면서 자금을 회수합니다. 즉 최종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건저당권 및 채권자의 지위가 이전이 되며 경매가 종료됐을 때는 투자자가 직접 배당을 받는 방식이 론세일 방식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식이죠. 하지만 개인은 투자할 수가 없는 방식에 해당됩니다. 사후정산 방식이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입찰 및 매각은 AMC에 하고 법원에 경매 신청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투자자가 투자를 할 때는 건저당권 및 채권자 지위를 인수하지를 못합니다. 건저당권 및 채권자 지위는 AMC가 갖고 있으면서 별도의 계약에 의해서 NPL 이용 금액을 계약을 하고 그리고 경매에 입찰할 가격도 계약을 합니다. 그 계약된 조건에 의해서 투자자가 직접 경매 입찰 및 낙찰을 함으로써 이루어진 방식으로
낙찰이 되면은 당연히 AMC로 배당이 됩니다. 그 이후에 AMC가 투자자와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후 정산 방식으로서 주도권을 AMC가 갖고 있는 불리한 점은 있습니다. 론세일과 사후 정산 방식을 비교를 해보면 건저당권이 이전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 채권자 지위를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투자 목적은 배당이냐 경매 참가냐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은 개인 투자자는 론세일 방식으로는 불가합니다. 채무 인수 방식이 있습니다. 채무 인수 조건부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AMC에 투자자가 매입 계약금을 지급을 하고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채무 인수하는 방식으로 매매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경매 낙찰이 되면은 유입 취득이 되면서 투자자는 낙찰된 이후에 잔금 대출을 받아서 낙찰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자금 소요가 소액이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도권은 AMC에 갖고 있겠죠. 만약에 경매에서 폐찰 시에는 이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대의변제 방식이 있습니다. 대의변제 방식은 타인의 채무를 제3자가 대신 변제를 해준다는 방식으로 법정 대의가 있고 임의 대의가 있는데 법정 대의는 당연히 법적으로 변제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진 자이고 임의 대의 변제자는 채무자의 승낙과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대의 변제를 하고 건저당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입니다. 대의 변제를 함으로써 NPL 채권을 취득을 할 수 있는 거죠. 법정 대의자는 임의 대의 자격까지 갖추어야만 나중에 분쟁거리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대의 변제 방식은 기존의 채무를 변제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 불어나는 이자, 채권 최고액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서 연체이자율이 높은 저축은행의 대의 변제 방식으로 NPL을 취득하면 유리합니다. 그리고 경매 기간이 길어질수록 채권 최고액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리한 방식입니다. 은행에서 NPL 채권들이 나왔을 때는 입찰이라든지 1차 AMC, 즉 대형 AMC에게 매각을 하게 됩니다. 대형 AMC는 자산 유동화 전문 회사를 설립을 해서 매입함으로써 부채 비율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SPC 업무를 중소형 AMC에 위탁을 함으로써 NPL 채권을 다시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산관리 회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은행의 부실 채권을 인수하면서 2차 AMC에게 자산을 다시 매각하고 각자 개별 투자자에게 다시 매각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NPL 투자 절차는 당연히 제일 먼저 NPL 물건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 이후에 권리 분석이라든지 자체 물건을 분석을 하고 수익이 발생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NPL 매수 의향서를 제출함으로써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NPL 투자 물건 선정은 경매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산관리 회사 홈페이지에서 물건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수수료 지급을 하면서 채권 매입 알선업체와 접촉함으로써 NPL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저축은행 등 이금융권의 채권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NPL 취급 가능한 업체와 접촉함으로써 물건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의 권리 분석은 당연히 선순위 확인해야 되고 인수되는 권리, 배당 순위도 확인을 하면서 공부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물건은 직접 임장을 함으로써 유치권이라든지 시세 또는 미래 가치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신금융기관은 은행, 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업자, 보험회사 등 법령에 의해서 인허가받아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신금융기관은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을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금융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일반은행인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등이 있고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서 카카오뱅크, K뱅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은행으로서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특수 목적으로 자금을 지급하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우리 2금융권은 1금융권에 해당되지 않는 금융권으로서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가는데, 은행이 제공하지 못하는 전문적인 금융 수요를 제공을 하는 기관으로서 증권회사, 보험회사, 신탁회사 등이 2금융권에 해당됩니다. 3금융권은 1, 2금융권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4금융권으로 대부업체, 사채업체 등 기타 여신기관이 제3금융권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NPL 투자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